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한 건의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의사 진행은 청주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홍순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주시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살 예방 위원회와 자살 예방 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인용 조례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살 통계 수집 분석을 매년 하도록 명시하고 사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선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자살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한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서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홍순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시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기본 현황입니다. 4개 보건소는 3개과 30개 팀, 13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일반직 현원은 227명으로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395명의 직원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이 더 건강한 청주 고현을 비전으로 하여 시민 맞춤형 보건의료 기반 강화, 함께해서 따뜻한 건강 증진 서비스, 신속 선제적 감염병 대비 대응, 안전하고 든든한 공공의료 환경 조성 4개의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순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 보건사업 접근성 확대를 전략으로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조 추진과제 1,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이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상당보건소 가덕보건지소 금감보건진료소에 건강이음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실시간 비대면 보건교육,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업 설계 및 착공, 구축을 완료하여 실시간 비대면 건강상담 및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이음센터 구축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 의료취약지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조 추진과제 2 건강생활 실천 영상 공모전 운영입니다. 일상 속 건강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건강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건강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관내 초, 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쇼츠 영상을 공모하여 작년 5편보다 증가한 총 9편의 영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영상은 보건소 유튜브 채널 게시, 보건교육 및 홍보 시 활용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 과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이가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건강공동체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건강 안전망 제공을 전략으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주요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조 신규 사업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심내혈관 질환의 신속 대응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심내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응급 전문 진료 24시간 당직체계 운영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당직체계 운영으로 중증, 응급 심내혈관 질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흡연율 감소와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금연도시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900만 원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 3만 5천여 개소 금연구역의 관리 및 지도 점검 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금연 시도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및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22쪽부터 29쪽까지 8개 과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 감염병 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감염병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선제적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7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추진과제 1번 신규 사업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의 영향으로 진드기 접촉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20만 원이며 찌찌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게 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추진과제 2번 우리 가족 면역 방패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임신부,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대상자와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348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1,400만 원이며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9종,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예방접종을 통해 연령대별 면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의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36쪽부터 40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결핵 없는 도시, 건강한 청주 등 5개의 과제는 2020년 시정계획 책자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행복도시 구현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 취약 계층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안전체험 문화 조성을 통한 응급 역량 강화 실현을 추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5쪽 추진과제 1번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사업입니다. 서원구 수곡동 산 12-25번지 매봉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39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2년 1월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2022년 9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실시 설계 심의를 통과하고 2024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73%로 외부 옹벽공사와 내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6월 준공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조 추진과제 2번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건강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관은 보건소 신축 청사 지상 2층 내 조성되며 손 씻기, 신체활동 등 어린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9월 계약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 12월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7쪽부터 48쪽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하여 영유아, 임산부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응급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3개의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4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보건소 공통사업인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 인공지능, 케어콜, 치매 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조 추진과제 1번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영유아와 가임 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과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조 추진과제 2번 인공지능 케어콜 치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증가로 우울감과 인지 저하 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흥덕보건소 사업 추진 결과 노인 우울 척도와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 검사에서 모두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계보건소 34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서적 지지와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비대면 돌봄 업무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개의 주요 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청원보건소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적 건강관리로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자원 활용, 건강 서비스 제공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추진과제 1,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쇠,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 진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4개 보건소에서 함께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3억 8천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군별 대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AI, IoT 기반 건강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및 복약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20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보건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추진과제 2, 3고 탈출 넘버원입니다. 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른바 3고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보건소는 관내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심내혈관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및 실습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2쪽부터 63쪽까지 2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청원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치매 예방 자서전 교실, 그래서 기억을 잇는 책,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정조영 소장님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치매 관련된 사업을 하나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되찾고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오창의 호수 도서관과 협약을 맺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희망하시는 분들, 인지가 저하되신 분들 한 3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분들 통해서 그 전문 강사가 그 자서전에 대한 거, 옛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거를 글로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글을 조금 이제 익혀서 쓰게 되면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그분들의 자서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총 예산은 300만 원만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나머지 장소도 지금 도서관으로 하고 또 강사도 도서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비용만 저희가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1인 1책 글쓰기 할 때 그 출간비를 지원을 해주지 얼마인지 아셔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그쪽도 혹시 연계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출간회를 한다고 이렇게 네. 신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의아해가지고 예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적은 게 네.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른 치매 예산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예상은 한 건데 만약에 이제 또 중간에 인쇄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치매 다른 예산을 좀 저희가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50권은 출간해 줄 거 아니요 가족분들한테도 주려고 네. 하면 네. 근데 암만 뭐 청주시가 출판 도시라고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 300만 원에 적어도 5, 6, 7, 8 4개월 동안 이걸 해서 네, 예산은 좀 부족한 걸로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1인 1책 만들기에 또 관련된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내실 있게 책자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신다는 네. 거지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업무 이게 뭐 시행계보다도 우리 방영란 소장님한테 이게 지역 보건법의 시행령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뭐 그 정주영 소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올해 다 퇴직을 하시는데 내년도 1월 1일쯤에다가 이제 의사 보건소장을 이제 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 가면은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 이게 인사부서하고 아무래도 이게 법적으로다가 이제 의사를 채용하게끔 돼 있어 갖고 법적 의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과연 의사들이 와서 행정 경험 없는 사람들이 행정 조직이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법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 분이 다 퇴직하고 의사가 이제 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더군다나 또 급여 같은 경우에는 4급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도 정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공개 채용 공고는 뭐 보도자료 보니까 9월 10월경에 공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그 보도가 돼 있는데 과연 인사부서하고 어떻게 아니면 시장님하고 어떻게 뭐 논의되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다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퇴직자가 3명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관심 없게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제 후배들도 있고 해서 이미 이 사안이 24년 7월부터 시행이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보건소장 공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이제 두드러진 거로 나왔는데 저희는 이 지역보건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뀌면서부터 계속 인사 담당관과 협의를 했었고 이 법의 취지는 의사협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등 감염병을 겪으면서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고 또 이제 어느 한 그 의사라는 그 집단에서만 보건소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평등을 또 위배하니까 그래서 2순위가 지금 뭐 치과의사니 한의사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지금 뭐 팀장님들이 거의 3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다 보니까 행정 경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부해서 그런 방법을 다 보완해서 실질적으로는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를 찾는 건데요. 의사의 전문성과 또 이제 행정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게 같이 조화롭게 돼서 이제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이 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3개 보건소에 상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과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의사가 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비로 각 지금 6개 내지 7개 과가 있는데도 이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 직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또
사업에 또 관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과장 직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사 담당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인사 담당관 쪽에서도 시장님도 다 깊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조직 개편이 없고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조직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벌써 이제 1월 달에도 간담회를 했었고 이런 계속 의사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민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같이 고민해서 그 해법은 하반기에 저희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건소장으로 와서 앉으셔가지고 뭐 시정 계획도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의료 관련된 거 이외에는 행정적으로 다 관련된 게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죠? 또 그 인사를 하려면은 그 어떤 그 현재 있는 직원들의 어떤 성향이랑 이런 것도 알려면 또 한참 걸리고 나머지 이게 업무 하는 것도 이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잘 얘기를 할 건지 그런 문제도 많이 해서 저는 거기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저기 인사부서 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다 추진할 건지 저희들 한번 계획서라도 이런 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도 보기에도 물론 내년도 1월 1일에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건소 하나의 큰 그 청주시의 어떤 뭐 건강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로서 굉장히 그 다른 시도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시도들은 이미 24년 7월 이후 시행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공석일 경우에 시행을 했는데 군 단위에는 뭐 아시다시피 자원이 풍부치 않으니까 의사가 1순위에 들어오지 않아서 2순위에 다른 뭐 이제 직역인 뭐 이제 치과 의사나 뭐 한의사 또 간호사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이제 저희처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저희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단이고 이제 의료 자원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의사가 채용된 경우도 있고 저희도 계속 가까운 지역 그리고 저희랑 같은 성남시의 예를 들어도 또 이제 이 구가 3-4개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그거를 다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군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인사 담당관과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꾸만 인사보세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 왜냐하면은 보건소가 또 보건소장에 들어오면은 인사 문제라든지 승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밑에 직원들은 조직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지 간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다가. 그리고 그 소장님 그 28일에 폐의약품 배출 체계 관련해서 개선 논의를 보니까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그 주가 됐고 또 어떻게 개선 방안이 뭐 이렇게 심플한 개선 방안이 있었는지. 네,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관련되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약사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약사회와 이제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자원정책과도 이제 협조가 될 것 같고 환경위생 이제 구청의 환경위생과도 관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 예산에 이제 작게나마 지금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원정책과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좀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구청에서는 그 수거하는 일을 돕기로 했고 약사회에서도 지금 모든 약사가 약국에서 그 폐의약품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원 약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제
다 소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환경 오염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식을 저희가 뭐 쓰레기 봉투에 무조건 담아서 버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회수를 하기는 하는데 2차적으로 그래도 각 가정에서 소량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이게 청주시가 다 소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서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그렇게 뭐 이제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별도의 읍면동에 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별도의 그 함은 필요 없고 가정에서 그 쓰레기 봉투에 그냥 담아서 버려도 다 소각이 이제 되니까. 일하는 기존대로 그냥 약국에 갖다 주고 저희처럼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는데 그래도 소량일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 약간 그건 어차피 소각으로 가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홍보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말지. 함에도 안 주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논의 대책을 했던 이렇게 좀 썸머리 해놓은 것 좀 있으신가요? 정리해놓은 거요? 네네. 그걸 의원들한테 한 번씩 좀. 네, 결과 보고를 결과 그러면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식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 직제 관련 의사역을 배치하는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의사역을 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이후에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고요. 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사실은 아까 전에 그 김한식 의원님 말씀하신 폐의약품 배출과 수거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량은 배출해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약국을 통해서 거점 수거를 하는 것들은 그런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주요 위해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소유하고 그다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점 수거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행정적으로 좀 결합을 해주는 것도 좀 그런 방안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시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정해후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접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이 있는 구청은 소개 후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상당구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이 없어서 바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역과 5개면 8개 동에 3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이 스마트 상당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87쪽부터 9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상당한 클린
기둥반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현장 관리와 소득을 실시하고 구내 식당 잔반 제로데이, 재활용품 수집이 날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청결 활동과 불법 투기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화장실이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더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은 없습니다. 서원구소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서원구는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 혁신, 책임,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7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 청소, 재오염 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주도형 환경 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학생 외국인 대상 맞춤형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하고 정보 제공과 동시에 알림판 경고판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 참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원 선순환 협약 기업 세계소와의 재활용 자원 교환의 날 및 주민 대상 환경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 관리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안전한 친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등에 대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시정계획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문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26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조 흥덕구 비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 중심 희망찬 흥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부터 94쪽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환경 실천 운동을 지속 추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관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환경 취약지별 청결 책임자를 선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흥덕 그린데이, 흥덕 쓰담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흥덕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하고 퇴비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 취약 시기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악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6년도 청원구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 과 2개읍 1개면 5개 동에 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시민행복 중심 희망찬 청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행복 안심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에서 9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력 운영이 가능한 기동반을 편성해 상습 악취 발생 지역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시설 점검 강화와 폐수 배출 시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 인허가 서류 발급 시 청렴 서약을 하여 인허가 행정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렇죠.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의 박윤정 과장님.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서원구의 대형 폐기물 관련돼서 왜 보도 한번 내신 거 있잖아요. 네. 그 대형 폐기물이 하도 많아 갖고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제때 저기 처리가 안 돼 갖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은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서원구만 이렇게 뭐 보도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만 되면 그런 건가요? 예, 이게? 맞아요. 그 신규 아파트 입주하기 전후로 대형 네,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그럼 서원구에서 왜 CCTV 지금 달아달라는 데가 많은데 CCTV 올해는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CCTV가 71대 정도 있는데 신규로다가 이제 달으려고 그러시는 게 한 15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같은 데는 선정하셨어요?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16대 갖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서 자원정책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김중선입니다. 저희는 고정형하고 이동형에서 한 55대 정도 있는데 그 신규 설치를 위한 그 장소는 이게 이번에 주민과에 대한 저희 상담과 먼저 끝났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그런 위치가 한 5군데 정도 돼서 자본정책과의 예산과 이게 도의원 특조금 사업비하고 합쳐서 한 8대에서 한 10대 정도 이게 추가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주민과의 대화 때 상당구가 한 저기 건의 받은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상당히 뭐. 그리고 그 고정형보다도 이동형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동형을 우선 뭐 예산이 허용치 않으면 이동형을 우선 설치를 하고 고정형은 장기적으로다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는 고정형으로 설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들 민원인데 우리 여기 저희들이 이제 여기 그 의회 끝나고 이제 식당 가면 여기 뒤에 뭐 토담이라든지 식당 가잖아요. 그 뒷문에 항상 쓰레기가 거기 있어요. 밥 먹으러 가다가 그 쓰레기 보고 밥 먹고 오면서 쓰레기 보고 그러는데 거기 좀 한번 그 쓰레기가 계속해서 거기 1년 300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누가 버리는지 몰라도
가보셨는지 중앙공원 가는 길 뒤로다가 거기 쓰레기가 맨날 쌓여 있는데 뭐 때문에 쌓여 있는지 어느 식당에서 버리고 있는지 우리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면 모든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이제 질의를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원정책과에서 클린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습적인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데 그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이제 관리인까지 붙여서 일정 정도 관리가 되게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알고 계시죠? 예, 상당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원정책과에서는 자원정책과대로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선정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촘촘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 각 지역에서 그 과장님이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 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하루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그 쓰레기량이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청결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과 협업을 한다면 또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묘안이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주민과 그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쓰레기 발생량이 시기적으로 특출이 더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좀 더 이런 인근 그런 그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그런 데하고도 더 확충해서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개 구청 공이 뭐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뭐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4개 구청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각 4인 4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논의된 건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논의는 좀 약간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여기 보니까 서원구도 그렇고 청원구도 그렇고 시민주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으쌰으쌰 막 삥 도르면서 휴지 줍고 이러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진화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그 지역마다 뭐 통장협의회든 직능단체협의회든 다 모여서 쓰레기를 줍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라면은 정말 재밌게 그 의무감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열린 화장실. 그 청원구는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열린 화장실이 계획이 없나 봐요. 작년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네. 네, 저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군데를 그 마트를 간신히 섭외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열린 화장실을 저희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지금 시민들이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문고리가 절단나고. 막 휴지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변기가 수시로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공간을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군데 간신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한 군데 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구 이런 데는 이제 추가로 계획이 있어서 어쨌든 계속 그 중간에 주인이 그 건물주가 반납을 하더라도 계속 개발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그래야지 뭐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아마 딱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꼭지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좀 개발하고 관리하고 폐쇄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폐쇄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선회를 선포합니다.